네,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네. 예, 대구시가 2월 초에 지금 시내버스 도시철도 관련해서 노인 무임교통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65세 지하철 무상 연령을 70세로 상한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무료 탑승을 시작하겠다. 이게 지금 요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단계적으로 실시가 됩니까? 단계적으로 협의 결과 이제 노인의 측하고 협의해 본 결과 예, 지하철은 65세 금년, 예, 내년은 66세 예, 이런 식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해서 2028년도에 70세로 70세. 하고 예, 버스는 금년에 75세 부터 무료 내년에 74세 내려오는 식으로 내려오는 해서 식으로. 단계적으로 5년 후에 70세로 통합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하철은 올리고 버스는 75세부터 이 무료 탑승 75세 무료 탑승은 대구시가 최초 아닌가요? 전국에서? 광역단체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시내버스. 예. 그래서 5년 후에는 70세에 지하철, 버스 다 무료 탑승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 대구시는 버스 타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니면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하철보다 버스가 많죠. 버스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반발이 조금은 덜 하겠네요. 서울시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르겠습니다. 서울하고는 환경이 좀 틀립니다. 그렇겠습니다. 서울은 아마 네. 시내버스는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 지하철도 그렇게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서울은 지금 아마 그 국가에서 보조해 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예. 우리는 좀 사정이 틀리기도 하지만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하철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버스도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혁신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예. 그리고 그 비용 절감 방안을 우리는 스스로 마련을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운영, 버스 운영에 새로운 그 혁신 방향으로 운영해서 적자폭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고 따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재정인가 보네요. 재정 계획인가 할 수 보네요. 있는 재정이 아니고 재정 상태로 보면 서울이 재정 자립도가 80%가 그렇죠. 훨씬 넘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예. 그러나 그 대구는 서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예. 재정 자립도로 따지면 대구는 한 46%밖에 안 돼요. 돈은 서울에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방에서 그래도 근근히 할 수 있다, 대구에서. 그거는 그 지자체 운영 문제겠죠. 예. 그 중앙정부가 지금 복지 비용뿐만 아니라 SOC 비용 얼마나 돈 들어갈 게 많은데 예.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손만 벌려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도 그러면 가급적 손을 벌리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 그거 서울시 지하철 특감도 좀 하고 버스 특감도 좀 해서 비용 절약 나간도 한 마련해 보고 예. 또 대구에서 이제 우리는 또 무상급식도 특감을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예. 아마 지자체가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한 거는 전국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거 효과 크죠. 특감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무상급식의 급식의 질이 대폭 높아졌죠.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급식 부정이 없어지죠. 그 뭐 입찰 관계뿐만 아니라 국산 재료를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그 급식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근데 그걸 전부 덜쳐내가지고 제대로 감사만 하면 무상급식도 엄청나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구조적으로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저출산율 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최악의 지금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조적인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연금 문제하고 예. 정년 연장 문제하고 예. 노인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문제하고 전부 엮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출산율 저조한 거는 그거는 그 사회 문화인 탓이 가장 크거든요. 요즘 연로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육아 문제가 너무 그 부담이 크니까 육아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또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전부 국가적이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주고 교육 문제도 좀 종합적인 대책을 전부 세워가지고 육아 문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역대 정부마다 육아 문제는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예. 어느 시골에 가보면 뭐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애 낳고 조금 있다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육아 문제만 하더라도 육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느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지하철 같은 경우로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올리면 대구시의 어르신들은 괜찮아 하시던가요? 반대 안 하시던가요? 그거는 지금 그 처음에 그 시작할 당시에 기대 수명이 지금 20년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 세대보다도 지금 세대가 무려 20살이나 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인 연령도 개인적으로는 70세 올리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설득을 했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럼 올리자. 지금 65세 되시는 분들은 금년부터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해법이 가능하다,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70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습니다. 2028년까지.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일거에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버리면 예. 노인분들이 이제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그래 금년에 진입하신 분들은 노인 연령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혜택이 뺏기는 게 없죠. 내년 되면 66세 되니까. 예. 대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70세까지. 그러니까 큰 불만이 없죠. 예. 네. 그리고 대구시가 앞장선 정책 중 하나가 우리 민생과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 휴업 시행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해 관계자들이 소비자, 그다음에 공급하는 농어민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있겠고, 대형마트 있겠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종사자들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휴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형마트 종사자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래요? 교통산업발전법상의 그 협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 요일 변경하고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협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협의 당사자는 아니다. 근로관계는 본사와 협의할 근로관계죠. 그래서 대구시하고는 협의할 일이 없어요. 근데 대구시는 이거는 월요일 휴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상 협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경을 하는 게 이 제도는 사실상 이게 나는 그래 봅니다. 이게 이제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상징적인 사안인데 네. 이 왜그런가 하면 가진 자의 것을 억누르거나 뺏으면 가지지 못한 자가 이득이 된다. 그 논리로부터 출발한 게 나는 그거라고 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예. 유통산업발전법 그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휴일 강제 휴무를 해라. 근데 사실상 휴일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일 쇼핑을 많이 하죠. 이제 달라져가지고 휴일에 시간이 날 때 쇼핑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뺏어버리면 불편한 거는 시민들과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리로 돌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협의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마트 노조, 마트 노조들이 이제 조금 이제 요일이 변경되니까 불편하겠죠. 예. 그거는 마트 노조하고 근로관계는 본사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아,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구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 상황이 이런 지금 대구시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전국적으로도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조언하고 싶은 바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대구시장이 조언하는 거는 좀 검도에 어긋나죠. 어긋납니까? 그거는 지금 보니까 대북 정책이나 노조 정책은 잘하고 계시던데요. 아, 대북 정책이나 노조 정책은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그 노조라는 게 대한민국 노조가 합리적인 노조가 있고 강성 노조들이 있는데 강성 노조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이 외자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외자 유치가 힘들다. 그거는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 공장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에 짓겠다고 그래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도 앨런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한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기자실에서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절대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왜요? 노조 때문에? 그것은 한국은 강성 금속 노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강성 금속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외투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 GM이 들어와서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인도의 마인드란가 쌍용을 인수해서 성공을 했느냐. 다 철수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그걸 다 보고 기가팩토리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투자의 기재라고 하고 야근 사람인데 그걸 한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들어오겠느냐. 노동 생산성도 맞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가팩토리 유치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도 내려보내고 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는 공문 제출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데 실무진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이래갖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출했는데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절대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금속 노조가 있는 한, 강성 노조, 금속 노조가 있는 한 한국의 외투 기업들이 제조업하러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노조 정책의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와 건설 노조 행포 이거 잡는 거는 참 잘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카르푸나 월마트도 한국에서 실패했었고 맥도날드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위 업체거든요. 롯데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실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상당히 강해요. 모든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도 힘을 못 쓰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외국 독과점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들어와서 썰어가는 것보다는 예. 우리나라 독과점 업체들이 좀 더 그래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국민 경제에 더 낫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 현안 뭐 제가 한 5분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요. 예, 예. 정치 현안도 좀 이야기 듣고 싶어 가지고 예, 예. 국민의힘 아, 예. 전당대회 상황부터 가장 핫 이슈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이른바 뭐 친윤, 비윤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게? 그게 뭐 친윤, 예. 뭐 비윤 이래 하는 거는 지난 그 대선 때 앙금이겠죠. 대선 경선 때 앙금이겠죠. 예. 어떻게 보면 대선 경선 때 앙금은 내가 제일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예. 힘들게 정권 창출을 했는데 그걸 지금 앙금을 갖고 지금 정착하지도 못하는 현 정부를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아. 만약 친윤 비윤으로 따져가지고 앙금이 있다면 내가 제일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예. 가장 격렬하게 붙었고 아. 또 국민 여론에서는 내가 10% 이상 이겼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정권을 만들어 놔놓고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 친윤 비윤이 섞여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게 국민들이 특히 우리 당 지지계층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친윤 비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럼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난 그래 보죠. 두 후보 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국민 여론에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뜨고 있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에서 그 사람들을 민심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당대표 뽑는데 민심만으로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인데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닐 바에는 그건 당심으로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총선에서 당심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당심은 그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대국민 지지도가 60% 뭐 7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심으로 두고 보면 당의 책임당원들이나 이분들은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자는 게 그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임기 초에 낮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정권은 원래 여의도에 기반이 없어요. 예. 여의도에 기반이 없는 정권이 이번 전당도의 대회를 통해서 여의도에 정권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정이 있고 유감이 있으면 내가 제일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아요. 예. 네? 상황이 좀 격화돼서 심평 변호사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나는 거기에는 참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정계 개편. 윤석열 정부의 멘토라고 수장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 한둘이 아니다. 멘토가 아니다. 예. 멘토라는 게 뭡니까? 예.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예. 그리고 국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멘토라고 하는데 정치 역량이 일천하고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 멘토라고 자청하는 게 그게 웃기는 이야기죠. 나홀로 멘토죠. 한 가지만 더. 최근에 뭐 페이스북에서 나홀로 멘토다.
페이스북에서 저 유시민 전 장관과 또 정적 제거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 제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적이라는 게 예.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정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끝났으면 그래서 끝난 거지. 그 단임제 대통령이 다시 출마합니까? 정적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죠. 단임제 대통령은. 그래서 정치 탄압도 아니다. 정치 탄압이 아니고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도 난 좀 그래요. 예. 그 사법 절차입니다. 사법 절차일 뿐이다. 아니 우리나라 하면 보세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냈던 나라입니다. 네? 직전 대통령도 감옥에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전노도 보냈죠. 이명박도 보냈죠. 예. 박근혜도 보냈죠. 박근혜는 대통령은 아예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보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한 나라예요. 여론으로도 또 그렇게 한 나라예요. 근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걸 탄압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옛날하고 너무 틀리다. 나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예예.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